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서 링컨 대통령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이기구 속에 숨은 비밀들도 있죠. 알고 먹어야 더 맛있는 간식도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고, 평범한 이 장식에는 국도와 홍콩 디즈니랜드를 넘나드는 비밀이 숨어 있죠. 모르고 가면 놓치기 쉬운 애너하임 디즈니랜드 속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LA 여행 계획 중이라면, LA 여행을 꿈꾸고 있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미국 LA 인근에 위치한 애너하임 디즈니랜드 2일차 밴드의 활기찬 연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디즈니랜드에 입장하자마자 오른편을 보면 그레이트 모먼트 위드 미스터 링컨이라고 하는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게 이 벤치인데요. 월트 디즈니가 앉아서 디즈니랜드를 구상했던 벤치라고 합니다. 모르고 봤을 때는 평범해 보이는데 숨은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좀 특별하게 보이죠? 이 어트랙션의 대기 공간에서는 이런 옛날 애니메이터 책상도 볼 수 있죠. 제가 방문했을 때는 디즈니 100주년 기념으로 특별 전시회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캐슬 초기 이미지도 볼 수 있었고, 인기 어트랙션 속 캐릭터들을 재현해서 만들어낸 피규어 같은 것도 전시되고 있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스타워즈 테마구역 컨셉 이미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디즈니랜드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흥미로울 그림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백설공주 속 마녀도 있었습니다. 오직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서만 경험해볼 수 있는 이 어트랙션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하는 놀이기구도 아니고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연형 어트랙션이거든요. 그레이트 모먼트 위드 미스터 링컨이란 이름에서 바로 느낄 수 있듯이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생각보다 큰 극장에서 영상을 보는 형태인데, 사실 미국 역사나 링컨 대통령에 대한 흥미가 없다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I was born February 12th, 1809, in Hardin County, Kentucky. 하지만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있으니 바로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링컨 대통령 애니메트로닉스, 그러니까 로봇으로 만든 링컨 대통령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Mr. Lincoln. 이 링컨 대통령 애니메트로닉스는 월트 디즈니가 1964년 뉴욕 박람회에서 처음 선보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로봇을 본 사람들은 엄청 놀랐겠죠. 그래서 1년 뒤 디즈니랜드로 옮겨오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를 알고 보면 이 어트랙션이 달리 보일 텐데요. 앉았다가 일어서는 링컨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되는 시간일 겁니다. We all declare for liberty. But in using the same word. 이번에는 중앙에 있는 캐슬을 지나 판타지랜드 테마구역으로 이동해봤습니다. 거리에서 알라딘 속 지니를 만났죠. 많이 쳐다보고만 있어.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앨리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없다며 이동하면서 아이들만 사진을 찍어주고 있더라고요. 이동 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Hello, hold your hands. Why, thank you. I like to say tea instead of cheese. Can you do that? Tea. 직접 앨리스까지 봤으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다크라이드도 타줘야겠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다크라이드는 오직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서만 타볼 수 있는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다면 타보고 오는 게 좋습니다. 실내와 실외를 넘나들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를 들려주죠. 오직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서만 타볼 수 있는 어트랙션으로는 이 라이드도 있습니다. 미모를 찾아서를 테마로 하는 잠수함 놀이기구인데요. 실제 잠수함을 타듯이 좁은 통로를 따라 내려가야 합니다. 이런 형태의 놀이기구는 전 세계 디즈니랜드 중에서 이게 유일하죠. 그래서 꼭 타고 와야 합니다. Echo settle down.
실제로 완전히 잠수하지는 않고 우리가 앉은 곳 정도만 물에 잠기도록 유지된 채 이동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실제로 깊은 바다에 잠수한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연출이 되고 미모를 찾아서 속 캐릭터들이 등장하죠. 그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미키의 톤타운이라는 이름의 테마구역이었습니다. 이 테마구역은 미키와 친구들이 사는 만화 속 마을처럼 꾸며진 곳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 어른이들에게도 가볼 만한 곳입니다. 여기가 최근에 가장 대대적으로 리뉴얼이 됐었거든요. 그 전에 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더 다채로워지고 좀 더 아기자기한 면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구경할 맛이 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꼭 타봐야 하는 놀이기구는 바로 미키와 미니의 러너웨이 레일웨이입니다. 입구가 마치 애니메이션 속 영화관에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죠. 오직 올랜도 디즈니월드에서만 타볼 수 있었던 어트랙션이었는데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서도 최근에 오픈했습니다. 신규 어트랙션이죠. 영화관에 들어온 컨셉이라 패러디 포스터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월트 디즈니가 생전에 실제로 했던 말, 모든 것은 한 마리의 쥐로부터 시작되었다가 실제로 쓰여있기도 합니다. 이 어트랙션의 대기 공간에는 참으로 볼 게 많아서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이 애니메이션 속 장면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장면을 흉내낼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그 외에도 미키마우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속 소품들이 실제 소품인 것처럼 전시가 되어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애니를 또 찾아본다는 게 또 까먹고 잠들었네. 그리고 엄청 큰 히든 미키도 찾을 수 있었죠. 만화 속 세상에 존재하는 영화관 안에 들어온 컨셉이라 매점도 재현되어 있는데요. 여기 가격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숨어 있죠. 바로 미키가 첫 등장한 날짜, 즉 미키의 생일입니다. 미키의 생일은 11월 18일이죠. 그리고 제가 모르고 안 찍고 지나치긴 했는데 그 옆으로는 $19 28센트가 찍혀 있습니다. 이건 미키가 태어난 해죠. 네, 미키는 1928년생입니다. 그렇게 극장 안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 영화 속 내용은 이 어트랙션을 즐기는데 매우 중요하니까 잘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스크린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미키와 미니가 있는 만화 속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설정이죠. 이 어트랙션은 구피가 운전하는 기차를 타는 걸로 시작하는데요. 순간 뭔가 잘못되어 기차가 분리되면서 만화 속 세상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된다는 스토리로 채워집니다. 공간 다수가 미디어로 채워져 있고 일부 공간은 프로젝션 매핑으로 채워져서 화려함이 돋보이는데요. 특히 트랙리스, 즉 트랙 없이 움직이는 형태로 된 놀이기구라서 내가 탄 차량이 어디로 움직일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재미를 선사합니다. 전세계 디즈니 테마파크 중 미키와 미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놀이기구는 이 어트랙션이 최초이자 유일하니까 꼭 타보고 오세요. 출구와 이어진 샵을 구경하다가 보니 우리가 탔던 놀이기구 차량과 똑같이 생긴 걸 장난감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디즈니랜드는 확실히 어트랙션 하나하나 브랜드화하고 상품화하는 것을 참 잘합니다. 어트랙션 탑승 도중에 미키와 미니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잠깐 등장하는 그 자동차를 아예 장난감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려운데? 미키가 이미 한문철 불렀는데요? 지금 완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놀이기구 중 등장하는 기차 속 구피도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더라고요. 하나의 놀이기구에서 이런 여러 상품이 나오다니 대단하죠? 미키의 톤타운 테마구역은 만화 속 세상이다가 보니 이상한 부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이런 쌓인물도 볼 수 있죠. 잘못 돌아가도 괜찮다는 의미인데 익살스러우면서도 참 위안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건 미니의 집입니다. 줄 서서 들어가면 미니를 만날 수 있죠. 여기는 미키의 집입니다. 집 앞을 보면 집 안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으니 집을 통과해서 찾아오라고 하는데요. 미키의 집으로 들어가면 미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미키의 집 안을 구경해 볼 수 있는 재미가 있죠. 이렇게 월트 디즈니와 찍은 사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미키 아빠이기도 하니까 의미 있는 이스터 에그이기도 하죠. 미키가 자주 앉아있을 것 같은 소파에는 앉았던 자국이 남아있기도 하고 역시 미키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빨래도 돌리고 있었네요. 이제 집의 뒷마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키가 키우는 강아지 플루토의 집도 보이고 미키가 영화 촬영을 하고 있는 공간도 나오게 됩니다. 영화 촬영을 하고 있다는 헛간으로 들어가면 영화 소품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참 아기자기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좀 무서워 이제. 이거 뭐 땡겨. 이제부터는 미키를 만나는 대기줄에 설 수도 있고 그냥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즉 미키의 집은 꼭 미키를 만나지 않더라도 내부를 구경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갔다가 와보세요. 저는 미키까지 만나고 나왔는데 이때 스타를 만날 생각에 너무 긴장해서였는지 녹화 버튼도 안 누르고 저러고 있었나봐요. 영상이 남아있질 않네요. 다음은 도날드 덕의 거대한 배가 있는 곳으로 가봤는데요. 배 안을 들여다보면 도날드의 조카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무언가를 누르거나 돌리면 배 안에서 도날드의 조카인 휴이 두이 루이가 움직이죠. 영화 속 세상에는 존재할 것 같은 이 집은 구피의 집입니다. 구피의 집은 자유롭게 들어가 볼 수 있는데요. 들어가면 구피와 맥스의 그림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맥스는 구피의 아들입니다. 신기하게도 미키와 친구들 중 구피는 유일한 애아빠죠. 구피의 집에서는 작은 공으로 여러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뭔가를 돌리거나 눌러서 작은 공들이 빠르게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구피의 집 앞마당에는 이런 놀이터도 있죠. 최고의 스릴라이트. 여보세요? 추러스 판매되면 여긴데? 여기 앞에 있다는데? 저기 있다. 오늘은 한 사람이 더 합류하기로 했던 날입니다. 역시 버프 투어에서 인연을 맺은 또 다른 베프님, 바로 민주였는데요. 오늘은 한복 입고 오셨네요?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 부끄러우신가요? 올랜도 버프 투어가 끝나고 자유롭게 LA 관광을 하다가 우리가 디즈니랜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합류하기로 한 거죠. 방망래 선생님. 한복 유명한 사람 아닌가? 방문 할머니는 유튜버잖아. 유튜버 할머니. 이름 누구지? 한국으로 유명하신 분? 많지. 제일 유명한. 정명실 여사님? 어머님? 저는 지금 여기 론토 로스터스라고 하는 스타워즈 퀵 다이닝 서비스 레스토랑에 왔는데, 여기가 제가 올랜도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두꺼운 랩에다가 소시지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참 맛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랜도와 다르게 이 애너하임에서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그런 또 메뉴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이하게 김치랑 그다음에 고추장 소스가 들어가 있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랜도에서 이걸 판매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애너하임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어서 맛을 보고 싶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라서 채식주의자가 아니면 먹을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김치와 고추장을 베이스로 하는 한국식 메뉴라 궁금해서 먹어봤죠. 시장이 왜 있어, 가방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고추장 맛도 나고 김치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맛이 잘 느껴지진 않고, 우리나라 고추장에는 김치가 들어가 있다는 건 특색이 있긴 하지만 오리지널 버전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긴 해요. 정말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얘는 거대한 소시지가 들어가 있는 보통의 론토 랩인데요.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 한국식 메뉴가 궁금하다면 일행과 하나씩 사서 나눠 먹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은 스타워즈 테마의 바인 오가스 칸티나를 방문했습니다. 여긴 미리 예약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엄청 시끌벅적하고 실제 스타워즈 속 무슨 외계 술집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로봇 DJ도 있죠. 우리 4명은 하나씩 시켜봤는데요. 저처럼 술을 못하는 분들이라면 이 요상한 젤리를 맛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유명한 메뉴거든요. 다음은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의 대표 퍼레이드 매직 해픈스를 보러 갔습니다. 매직 해픈스 퍼레이드는 약간 불운의 퍼레이드입니다. 디즈니랜드가 야심차게 오픈한 신규 퍼레이드였는데 오픈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바로 공연이 중단되었죠. 매직 해픈스 퍼레이드는 기존 디즈니 퍼레이드들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노래가 굉장히 팝스럽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엄청 신나죠. 그래서 제가 꼭 보고 오라고 추천하는 퍼레이드입니다. 다시 돌아온 간식 타임. 이번에는 베이커리 카페를 방문해봤습니다. 여기서는 디즈니랜드의 인기 어트랙션 중 하나인 메토오른 봅슬레이의 설산을 닮은 마카롱을 맛볼 수 있죠. 메토오른 봅슬레이는 오직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서만 타볼 수 있는 어트랙션으로 봅슬레이를 타고 설인이 있는 설산을 질주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오직 여기서만 탈 수 있어서 필수로 타고 와야 하는데 제가 간 날은 운이어서 못 탔죠. 거기 사기당한 거 아니야? 디즈니랜드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간식 중에 하나거든요. 생긴 거는 약간 억지스럽긴 해요. 산 모양을 하고 있어서 여기 눈 쌓인 거 표현하고 있죠. 어떤 건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초콜릿이네요. 화이트 초콜릿으로 눈을 표현한 거고, 이게 기본적인 빵은 어디서 먹어본 과자 맛인데 튀김빵 같은 느낌이에요. 제 입맛엔 맛있거든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준이도 맛을 보고는 자기가 아는 과자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찾았는데 영국 근위병 그려져 있는 거. 여기 보면은 요 길다랗게 생긴 애 있죠. 얘가 이 맛입니다. 길다랗게 생긴 얘 아니고 얘가 그 맛입니다. 요게 메테오론 봅슬레이 마카롱 맛.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여러 비밀을 품고 있는 곳으로 이동해 또 간식을 먹었습니다. 여기는 어드벤처랜드 테마구역에 위치한 간식 파는 곳인데요. 여기는 굳이 뭘 사먹지 않더라도 한번 가보면 좋은 게 여러 비밀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석으로 가보면 이렇게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있는데요. 이 새는 다른 어트랙션에서 날아온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새죠. 로제타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인챈티드 티키룸이라는 이름의 어트랙션이 있는데요. 이건 앉아서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관람하는 공연형 어트랙션입니다. 이 어트랙션은 최초의 애니메트로닉스, 그러니까 디즈니가 로봇을 사용한 최초의 어트랙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공연을 보다가 보면 한 새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로제타라는 새가 사라졌고 그 새의 행방을 궁금해하는 거죠. 그 로제타는 공연장에서 탈출해 바로 여기 트로피칼 하이드웨이에 앉아있다는 설정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디즈니의 소소한 스토리텔링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곳에서는 다른 비밀도 볼 수 있습니다. 한쪽 벽에 이렇게 수많은 노들이 걸려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C 멤버들의 노입니다.
C는 디즈니가 만든 가상의 비밀 조직이죠. 제 영상을 보다가 보면 자주 언급되는데 C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클릭해 상세하게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도쿄 디즈니 C에 가면 타워 오브 테러라는 어트랙션이 있는데요. 저주받은 호텔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릴을 경험하게 된다는 스토리의 놀이기구죠. 이 놀이기구를 타다가 보면 이 저주받은 호텔의 주인도 볼 수 있는데 이 호텔 주인의 이름이 해리슨 하이타워입니다. 역시 디즈니의 비밀 조직 C의 멤버죠. 그리고 애너하임 디즈랜드에서 해리슨 하이타워의 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홍콩 디즈랜드에 가면 미스틱 매너라는 어트랙션을 타볼 수 있습니다. 이 저택의 주인은 헨리 미스틱인데 역시 디즈니의 비밀 조직 C의 멤버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서 헨리 미스틱의 노를 찾아볼 수 있죠. 이런 디테일은 전 세계 디즈랜드를 넘나들면서 존재합니다. 이런 게 테마파크의 재미죠. 먹는 얘기를 안 했네요. 여기서는 아시아풍의 왕만두를 판매하니까 이것도 맛보세요. 엄청 특별하지 않은데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색적인 메뉴일 것 같긴 해. 그래도 포함하시네요. 다 들어봐요. 한시 많이 들었는데. 샤워 좀 했습니다. 이렇게 디즈랜드에서의 두 번째 날도 끝이 났습니다. 나가는 길에 이렇게 미키가 인사도 해주더라고요. 다음날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로 갔습니다. 어벤져스 캠퍼스에서 신나는 하루도 보내고 겉으로는 귀엽지만 실제로 타보면 귀엽지 않은 대관람차도 탔죠.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또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그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릴게요. 놓치지 않도록 미리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It'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eight pushing on my chest and it squeezes till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and have better days. I could walk, see, hear,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 my mind, maybe elevate. Living life, everyday, late at night, not okay.